관련된 연구를 했을 때 이 미세 전류로 이 효과를 입증하는 많은 디바이스들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 의사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인데요. 이 분들께서 이 전기 자극으로 미세 전류로 뇌를 어떻게 자극해서 개선 효과를 익히는지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영 의사 박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피트의 명예죠. 있는데 슬리비즈 슈퍼파워라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수면이 적고 길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치매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이걸 차이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쓰는 게 바로 이 CS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전성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양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이거를 저도 이제 체험을 해봤고 방법들을 체험을 해봤고 처방을 해드린 많은 분들이 많이 효과를 보시는데 좀 그런 거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승만 선생님 소리를 듣고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큰 기구가 엄청 맞아요. 굉장히 크죠. 사용하는 거는 요즘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간편하게 여러 군데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차는 거고 되게 가까운 건데 2001년도에 대한마취과 학회지에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두통의 증상과 여러 통증을 개선시키는 거라고 이제 학회지에 나왔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래 시작되면서 이 메디컬 디바이스 개발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메디컬 디바이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원격으로 시대가 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저는 처음에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독성이 증상이 되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서 씻고 나와서 한 번씩 하는데 혹시 약간 멍한 느낌도 약간 좀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 박사님이 이제 뇌파를 재보면 전후에 재보면 굉장히 수면된 명상가가 명상을 하고 나서 뇌파가 우리가 평상시에 복잡한데 수면 직전에는 이제 알파파가 떨어지고 거기서 세차 세로토닌이 나가고 수면을 들어가는 건데 알파파까지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기 전에 쓰고 그냥 잠드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별로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논문에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 보면 하루 20분밖에 안 했는데 어떤 시간을 해도 이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제가 보면은 그냥 자기 전에 했을 때 훨씬 더 이게 불면이라든지 수면을 깊게 자는 거는 그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수면을 바로 이렇게 그런 더 떨어지는 느껴지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죠. 임상은 2019년부터 11월부터 12월까지 하버드대학교에서 윤인영 교수님 팀에서 했고요. 1차 임상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2차 임상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 나온 그 결과를 보면은 일단 하루에 이제 20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20분 걸었어요. 그러니까 1일 반은 조금 힘이 많이 네, 여기는 조금 빨리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 발표하기를 이 미세 전류를 하루에 20분 정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범위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나중에는 이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관리가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약에 민감하거나 약의 부작용이 길었고 기능학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자가로 이런 거를 쓰는 법만 조금 익히면 뭐 만성피로나 불면이나 우울증이나 치매감이나 뭐 삶의 질 개선도 측정을 했는데 이게 신체 환경, 심적인 게 거의 뭐 30에서 많은 50%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두 분이 지금 힐리 얘기하고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힐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이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 최근에 많이 생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서울대 연구팀에서 개발한 이 미세전류 스타트업 기업의 디바이스를 두 분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힐리의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무슨 얘기냐? 힐리가 우리는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거 세상에서 난 처음 봤는데 이거 믿을만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의료계에서 또 이미 많은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의료 디바이스를 관련해서 개발하고 지금 양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의사분의 이야기에 몇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하다 보니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잘 때 차고 자니까 별로 그 다음날 40%에서 50% 정도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걸 느낍니다. 이거 대부분 집에서
가볍게 본인의 우울증이나 어떻게 보면 개선장애 그리고 뭐 치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대가 곧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힐리의 앞으로의 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영상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는 뉴스죠. 최근에 뉴스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치매에 관련된 미세전류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중에 팔리는 치매 치료 약들은 뇌 퇴화 속도를 늦추기하지만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약이 아닌 전기를 이용해서 초기 치매 환자의 퇴화한 뇌를 회복시키는 치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건강라이프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각용 인지장애, 즉 초기 치매 환자의 머리에 밴드를 감습니다. 전기단자의 생리식염수를 붓고 환자의 이마에 붙입니다. 왜 물을 넣나요? 왜 식염수? 그 전기장기 거 이제 스펀지통에 정도 잘 전달되고 2mA의 약한 전기가 이마를 통해 환자의 뇌에 안으로 전달됩니다. 여기가 따뜻따뜻 보면은 전기 자극은 이마 바로 안쪽 전두엽으로 들어가고 신경회로를 따라 뇌 깊숙한 기저의 부위에 도달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씩 3주일 동안 해봤습니다. 뇌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면 폐시세포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치료 전보다 치료 후 붉은색 부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단의 공간 경력도 향상됐습니다. 기억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두엽과 척도엽인데요.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되게 잘 활발하게 해주고 적당한 전기 자극을 정확하게 주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한 자극이라면 뇌세포가 망가졌을 거고 약한 자극이라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뇌세포를 망가뜨리지 않는 수준의 그 정도를 찾은 거고 아직은 첫 걸음을 뗀 상태여서 정식 치매 치료를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환자에게 자기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뉴스에도 소개될 만큼 미세 전류로 인한 치매 치료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진행 중입니다. 특히 마지막 저는 구강에서 여기서 우리가 힐리의 비결을 느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서 아직 거듭난 단계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큰 효과를 낼 건지 알고 있어서 연구가 들어갔지만 실제 이 의료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려면 임상의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미 이제 시작한 기업 입장에서 임상의 데이터가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힐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기존 타임웨버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참여자,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의 빅데이터가 17년간 쌓여있는 걸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금 발생기를 개발했거든요. 이 업계, 그러니까 미세 전류 파동 치료기 업계에 전 세계에 가장 선도하는 최고의 기업이 지금 힐리라는 기업이구나를 한 번 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요. 미세 전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건 어딜 가나 미세 전류 미용 치료기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즉각적으로 효과가 날 거고 누구나 손에 잡히게 다양한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는 게 이 분야인데요. 여기서 힐리가 단순히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통증이나 치매같이 어떻게 보면 치료가 필요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용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세 전류가 미용 효과가 있다는 건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쓰신 건데 그 미용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기가 활발하게 흘러야 세포를 재생하고 자연 식욕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흐르는 생체 전기와 비슷한 미세 전류를 몸에 흐르게 해줌으로써 세포 재생을 돕는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미세 전류 제품입니다. 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활용한다면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전원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기라는 것은 전선이 있어야 전기가 흐르죠. 이런 바로 전선이라는 것이 전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피부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전기가 활발하게 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체의 미네랄은 미세전류를 발생시켜서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자연 식욕이나 신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탈모를 예방하고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 모두 미네랄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피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몸 속도 거의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수동기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미네랄 부족한 물을 마신 사람은 뇌졸중과 암 발병률이 2배나 급증했고요. 심장병 발병률은 3배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체적인 마사지 같은 이런 기기들도 미네랄이라는 도체가 있어야,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전도체가 있어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서 너무 반가워요. 미네랄 얘기가 나오네요. 야, 시크릿과 힐리가 왜 운명적 만남인지 여기 부분에서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미세의 전류가 잘 흐르려면 몸 안에 전도체가 많아야 되는데 힐리를 사용하시는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꼭 쓰기 전에 물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좀 밝혀졌네요. 미세 전류가 잘 흐르도록 우리 몸에 수분이 가득해야 되고 그 전도체가 되는 역할들의 성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시크릿을 통해서 고농축의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을 굉장히 많이 축적했던 인체이기에 아마도 힐리의 효과가 우리 시크릿의 멤버들은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미세전류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증이나 치매같이 뇌에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 위험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입증과 또 시중에 충분히 그런 관련된 어떤 기계들도 지금 많이 상용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데요. 제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의심을 갖고 과연 이거 믿을만 할까? 어디서 툭 떨어진 거 아닐까?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나머지 2부 절반의 시간에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힐리를 딱 접근했을 때 미세전류까지는 이해하시는데 그 이후에 파동이랄지 정보랄지 어떤 무의식의 세계, 뭐 감정의 세계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하고 안쪽에다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파동과 정보와 그리고 우리 몸의 무의식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힐리가 어떤 영역까지도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30분간 그 수상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진짜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예요. 지금부터는 자 먼저 이 힐리는 파동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것에는 정보가 있고 이 정보들이 우리 몸의 정보와 맞닿으면서 싱크가 되면서 뭔가 치료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려면 아주 기초 상식 이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이 이야기를 저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이다. 원자는 전자와 양전자로 구성되어 서로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를 에너지 근원이라 부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체도 파동의 집합체로서 기라는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러스 파동과 마이너스 파동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 인체에서 마이너스 파동이 중화되거나 제로 상태를 유지 못하면 질병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인체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동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병을 측정하고 에너지 파동을 역이용하여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높여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파동의학이다. 파동의학은 1920년에 로열 라이프 박사가 파동 치료기로 구원해냄으로써 발전되었다. 그는 사람의 장기에는 보이지 않는 기, 즉 오라의 색깔을 통해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찾아내는 현미경을 개발했다. 라이프가 고안한 파동 치료기에 의하여 암바이러스인 미생물을 죽이는 실험으로 16명의 암환자가 완치되었다고 한다. 곧 장기의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때 병이 생기고 그 원인을 발견하여 파동 치료기를 통해 정상적으로 잡아주면 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원리이다. 뇌의 혁명이란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의학 박사 하르야마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질병 중에서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의료비만 물쓰듯 낭비하면서 목표 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현대의학은 과학으로서의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인체의 에너지, 파동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까? 뉴에이지 영성과 대체의학의 형제로 불리는 미국의 키파 초크라 박사는 정신과 육체가 하나의 에너지장이 있으며 당신이 에너지장을 이용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육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은 신비로운 에너지와 치유의 힘,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의 덩어리이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진동하는데 이것을 파동이라 한다. 빛이나 소리도 파동치고 돌이나 흙도 파동치고 있다. 인간의 뇌도 감정 상태에 따라 다양한 파동을 뿜어내고 인체의 각 장기도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혈액, 근육, 조직, 뼈, 심장과 간장 등 여러 기관과 조직도 각각 고유한 파동이 있다. 파동에는 정보가 실려 있으며 만물은 파동이라는 이름의 정보 에너지를 통해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외부의 파동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다. 생각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파동을 불러오게 되고 그 파동 에너지는 다시 마음에 담기게 된다. 마음에 담긴 이 파동 에너지에 따라 몸의 상태가 달라지고 또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불평, 불만, 불신, 미움 등의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 마음에 그런 파동 에너지가 생성되는 동시에 우주 공간에 있는 그와 같은 파동 에너지와 공명작용을 일으켜 그것은 다시 마음의 그릇에 담기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라도 병이 걸리면 우선 모든 생각과 의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좋은 파동 에너지가 온몸에 퍼지면서 나쁜 파동 에너지로 인해 생긴 물질이나 에너지들이 점차 소멸한다. 만물은 모두 고유의 생전기적 파동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이나 캔에 들어있는 음식물은 0Hz, 신선한 음식은 15Hz, 신선한 화분은 20에서 27Hz의 진동수를 보인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의 정상적인 주파수는 62에서 68Hz인데 52Hz 이하에서 질병이 야기된다고 한다. 모든 질환도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파동의 질환은 더 높은 파동을 가진 물질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냥 과학 시간 같기도 하고요. 되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파동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위세 전류와 파동은 다른 건가요? 별도의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얘기처럼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전기죠. 우리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요. TV를 켜고 뭔가 전자레인지를 돌리니까 전기가 흐를 때 뭐가 생겨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류가 뭡니까? 파동이죠. 예. 전기가 흐를 때는 파동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파라고 하는 웨이브라는 그림이고요. 이 전류가 흐를 때는 결국은 그 전류 안에는 정보물이 들어있어요. 우리 라디오가 이 안에 주파수가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를 키면 뭔가 정보를 들을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블루투스로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블루투스를 뭔가 연결하면 그 정보를 듣거나 보게 되죠. 그렇듯 이 전기는 그대로 류의 파동을 만들고 그 안에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해할 것은 미세 전류와 파동과 정보는 한 몸이다. 같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돌죠. 우리가 건강에 자석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왜 좋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실제로 이 힐리 제품에 대한 영역을 설명할 때 이 주파수와 미세 전류가 하나로 흘러가는 이 그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부터 힐리 디바이스 파동까지 대충 들었는데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뭐 종교냐 혹은 누군가 뭐 도를 아시느냐는 답변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의료의 영역에 있고 제가 20년 전에 이것들을 입문해서 공부했던 당시의 모든 정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입증되어 있고 연구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꽂고 있는 힐리가 그거의 최정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힐리 디바이스의 신기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켈리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켈리체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전 세계 400대 부자의 345위로 이름을 올려서 많은 동기부여가들로 인해서 이분들을 많이 추앙하게 되는데 이분이 최근에 모든 기업을 성공시키고 초부자가 돼서 우리나라의 화제를 모은 인물로 섰다가 최근에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이분이 하는 역할은 많은 분들을 성공시키는 마음으로 바꿔서 성공의 에너지 파장으로 나 같은 어떻게 보면 어느 수준 이상의 기업가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도 우주도 99.9999가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과학자도 아니고 치료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우리처럼 힐링 사업가도 아닌데 본인의
이력 때문에 지금은 마음과 무의식과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치료했을 때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과학자와 연구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영상 잠깐 보고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collapsed, and the neural arch where the spinal cord passed through had broken like a pretzel. So I had multiple compression fractures of my thoracic spine, upper lumbar spine. I had bone fragments on my spinal cord, and I had compression of the cord because of the neural arch. I had 4 opinions from 4 leading surgeons in Southern California. The prognosis was I'd probably never walk again, and I just had this one thought, and the thought was the power that made the body heals the body. And I was going to give it a plan, a template, a design. I was going to get very specific on what I wanted. And it would take me about 3 hours closing my eyes and reconstructing every single vertebrae. And it was like I hit a tennis ball in a sweet spot. Something clicked in that moment. I clicked. And at the time I didn't know it, but I was firing and wiring new circuits in my brain every single day. And I just made a deal with myself. And the deal was with this intelligence that if I was ever able to walk again, I'd spend the rest of my life studying the mind-body connection and mind over matter. Pretty much that's what I've been doing since 1986. 여기 척추가 부러졌지만 건강도 회복하고 자신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분 조 디스펜자 박사는 실제 미국에서 어떤 약물이나 의학적 기술 없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경과와 후생 유전학 그리고 양자 물리학 모두 협력하며 자기 치유를 일으키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과 협력해 레전드를 이용한 뇌파 기록에서 심장 일관성, 후속 유전학적 변화 검증 등을 거쳐 신경과학의 원리를 쉽게 활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죠. 덕분에 조 박사 책들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위리 타이틀을 가지고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이 가능한 양자 역학 원리 덕분입니다. 네, 양자 역학 원리 덕분에 조 디스펜자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본인의 몸을 다 몇 시간 만에 고쳐냈다가 이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어떤 걸 깨달았기에 이런 자연 치유적인, 자가 치유적인 역할을 하게 됐을까? 이분이 쓴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분이 쓰는 책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제가 만나는 의사나 또 과학자들 같은 유과 계열의 분들이 이 질문과 답을 똑같이 나누곤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분과 대화를 나눈 대목을 올려주셨어요. 의사분이 나는 양자 그거 못 믿겠다. 네가 아무런 어떤 의학적인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너의 몸을 치료했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을 늘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의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지능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몸을 누가 움직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건 자율신경계의 일부분이죠. 그래요? 그럼 자율신경계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뇌에 있죠. 뇌의 변형계가 자율신경계의 한 부분이죠.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뇌 안에 심장박동 유지하는 담당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포죠. 라고 얘기합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세포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분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분자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면 분자를 깨고 들어가면 원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원자 입자입니다. 자, 아원자까지 지금 현재 과학계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원자를 깨면 그것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의사분은 결국 에너지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대화는 이미 과학계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기부터 양자의 영역인데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테이블, 바닥, 여러분들 몸, 머리카락 모두 분자로 되어 있죠. 그 분자를 깨고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 원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원자들을 깨고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면 아원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더 작은 입자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했어요. 이 아원자를 깨면 또 다른 입자가 있겠지? 하고 깨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원자를 깼더니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더랍니다. 그럼 과연 아원자, 원자, 분자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입자를 구성하고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이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전기장,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 정보의 모양대로, 정보의 내용대로 모양이 생기는 거죠. 간의 모양, 위의 모양, 오지형이라는 이 모양은 이 정보장 안에 있는 정보로 인해서 이런 모양이 있는 거고요. 얘는 이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의 재질의 입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밝혀낸 많은 과학자들은 생각했죠. 결국은 물질이라는 것이 타고 들어가니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파생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보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물질로 현황한 거구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양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힐리의 공식적인 PPT에서 받아왔는데요. 힐리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해하지 못하면 이들의 PPT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기는 세포로 되어 있고 그것은 분자, 그것은 원자, 아원자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와 주파수와 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힐리의 여러분들이 효과를 느끼시는 이유입니다. 근원적인 우리 세포 안에 그 밑바닥에 있는 아원자의 그 속에 있는 주파수를 이 힐리는 찾아내고 그 주파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정을 통해서 정상의 정보를 다시 넣어주는 그 역할이 힐리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조금 더 이상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의 영역에서는요, 사람을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 의사분들은 이 보이는 이 몸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양자의 역할에서는 이 몸이 뭐라고요? 정보의 장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몸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요, 이렇게 자기장처럼 이렇게 몸을 싸고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아지랑이처럼 손 주변에 뭔가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전기가 흐르면 전기 사이에 약간 우하고 웨이브가 보이기도 하죠. 우리 몸에는 자기장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들이 사실은 한 겹이 아니고 여러 겹, 무의식의 전기장, 감정의 전기장, 그리고 내 몸과 가까운 신체 전류 전기장, 이런 것들이 몸을 싸고 있어서 최종 결과가 우리가 보이는 이 몸이다라는 개념이 이 양자 쪽에서 보는 신체입니다. 그래서 킬리안 사진이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과연 그 에너지장이 눈에 보이게 찍을 수 없을까? 연구해서 찍은 사진이 킬리안 사진이라는 건데요. 오른쪽에 빨간 이 원이 여러분들의 지문을 찍은 겁니다. 약간 지문이 보이시죠? 손을 이렇게 찍었더니요, 손가락 주변에 저렇게 빨갛게 에너지장이 찍히곤 합니다. 예, 그것이 이 우리 몸을 싸고 있는 파동, 전류, 혹은 주파수, 혹은 정보라고 표현하는 영역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흑백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몸을 중심으로 점점 조금 밀도가 높고 낮고 점점 이렇게 에너지를 쌓고 있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한 통으로 통과하는 큰 줄기가 하나 보이시죠? 이것이 이 모든 층층층층층층 에너지장을 이 몸으로 이동시키는 대줄기 같은 고속도로 같은 에너지 이 도로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차크라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킬리안 사진을 조금 몇 개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도마뱀이거든요. 도마뱀을 찍으면 이렇게 도마뱀 주변에 에너지장이 찍힙니다. 그런데 도마뱀 아시겠지만 도마뱀이 위험한 순간에 꼬리를 자르잖아요. 꼬리를 자른 도마뱀을 찍어도 꼬리 모양으로 에너지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꼬리가 달아나나요? 이 에너지장을 타고 그대로 다시 달아납니다. 그게 이 에너지장의 역할이에요. 우리 몸의 틀을 에너지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에너지장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이 안에서 형성된다. 개념이 이 파동 영역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치료의 순서가 우리가 소리를 만지는 이 단백질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먼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고기 덩어리가 현화할 수 있게끔 층층이 있는 에너지부터 순차적으로 치유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가 몸에서 나온다는 게 이 파동의학의 순서입니다. 지금 보인 것처럼 야생 꽃을 찍어도 꽃에서도 에너지가 다 있고요.
우리가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낙엽 이런 것들 찍어도 모두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들은 에너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나 이렇게 오래된 의학, 우리 한의학에서도 하지만 한의학에서 기라는 얘기를 하고요. 인도에서는 차크라, 오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7개의 차크라의 역할은요. 우리 몸을 싸고 있는 여러 층의 에너지장을 우리 몸과 하나로 통일시키는 대통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힐링에도 차크라 여러 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공명 우리 우봉희 대표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공명 요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공명의 분석도 있지만 여기 오라의 분석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힐리는 우리 몸을 싸고 있는 에너지장까지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알다가 모르겠다 뭐 그렇다고 하죠 라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말이 되냐? 진짜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에너지장 치료의 영역을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굉장히 비싼 에스테틱 가면요. 스톤 테라피를 해요. 스톤 돌 올려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 큰 돈 주고 스톤 테라피 하시죠? 왜 하고 계시죠? 거기 가면 뭐라고 막 써있어요. 이 스톤에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장을 피부에 흡수시켜서 어쩌고 써있는데 못 알아듣지만 예뻐진다면 하고 여러분 돈을 내는 겁니다. 자, 우리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분은 있겠지만 파동수가 굉장히 높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돌도 하나입니다. 특히 화산에서 뽑아낸 검은 돌은요, 그 화산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응축한 물질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파동수를 좀 검사를 하면요, 일반적인 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우리 헤르츠 하면서 가공식품은 0헤르츠라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생체를 하면 파동수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식사가 매번 가공식품이라면 파동이 전혀 없는 걸 먹고 있죠. 이것들이 나의 파동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병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식물들이 어느 정도의 15 정도 헤르츠가 있는데요. 허브 계열은 25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에 좋은 허브들을 많이 먹으면, 약초를 많이 먹으면 파동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이렇게 파동수가 굉장히 높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 그래서 스톤 세라피를 하는 이유고요. 보석 세라피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을까요? 네, 보석 세라피. 보석은 뭐예요? 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응축한 물질이 스톤보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실제로 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보석 세라피가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파이어는 0층에, 또 루비는 에스트로겐,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수정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찜질방에 자수정방 꼭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 왜 들어가십니까? 뭐라고 써있잖아요. 건강에 좋겠죠. 이 보석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들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대입을 많이 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로마 세라피를 들어보셨어요? 아로마 세라피 너무나 많이 쓰고 계시죠. 아로마 세라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기분이나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이 효과를 준다고 해요. 이 아로마가 뭔데? 이 향기가 뭐길래 우리를 행동도 변화시킬 정도로 정신적, 정서적까지도 치료해줄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사전에 나와 있는 걸까? 과연 이 향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향기는요, 결국은 파동입니다. 파동. 파동, 음악도 파동이죠. 향기도 파동입니다. 결국 꽃이라는 건요, 이 식물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르츠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이 식물 중에 줄기보다는 뿌리가 훨씬 더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약재들이 대부분 뿌리죠. 인삼이나 칡뿌리든 마시멜로 뿌리든 등등 굉장히 높은 파동수를 갖고 있는 에너지의 뿌리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식물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꽃이에요. 이 꽃이 모든 생명력을 응축해서 마지막 끝까지 짜내는 영역이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 꽃에는 예전에 과거부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아로마도 이 꽃의 향기의 파동으로 사람들의 감정까지, 이 에너지층까지 치료
것들을 많이 지칭해서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를 쓰는 거죠. 또 이 바크플라워라고 하는 요법이 있어요. 이 아로마보다 더 강력한 아이인데요. 아로마보다 더 고농축으로 농축한 에센셜로 사람을 치료하는 기법이고요. 실제로 저도 이 두 분을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로마 세라피 중에서도 이 바크플라워 요법은요, 지금 주신 것처럼 그냥 향기를 좋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수준의 세라피가 아니고 사람들의 감정의 층을, 이 감정의 에너지 층까지 치료해서 신체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 정말 그럴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보문고 이런 데 쳐서 바크플라워 치시면 엄청난 많은 세라피 관련된 전공서적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연구됐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보다 꽃에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치료 요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김종훈 이사님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 장표를 보여주시면서 되게 난감해 하셨어요. 힐리가 사실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 영적인 무의식까지도 하는데 참 이거 말하기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파독은 결국은 이 몸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을 싸고 있는 모든 정보층을 모두 개선시키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에너지 파독수가 많은 보석이나 돌이나 아로마 세라피 같은 걸 활용해서 내가 떨어져 있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점점점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들을 누가 하고 있다? 힐리가 맞춤 주파수를 쏴서 그 모든 에너지장에 싱크, 공명하면서 그것들을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것까지도 했는데 그래도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저 오른쪽이 뭘로 보이세요? 너무나 예쁜 눈꽃송이, 꽃 결정체처럼 보이죠. 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정기선 스포너님께서 제 얘기를 하면서 지영이가 20대 때 나한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걸 얘기해주면서 언니 좋은 생각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책은 실제로 20년이 넘은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됐고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의 앞 서면을 보면요, 이렇게 써있어요. 물에도 의식이 있다. 긍정적인 말이 기분을, 분위기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하면서 이 책을 쓰신 과학자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물에다가 정보를 넣고 그 정보를 담은 물을 얼려서 현미경으로 그 물 결정체를 찍은 거예요. 그것들을 몇 년간 모아서 책으로 내신 겁니다. 그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언어도 파동이죠. 소리도 파동이고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마음에 안 들 때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도 마음에서 전기 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뇌에서 전기로 생각한 거니까 파동이 일어나죠.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생체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이 과학자의 사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에다가 글을 보여줬어요. 그냥 맑은 물에다가요. 사랑, 감사라고 쓰고 그거를 소리로 하지 않고요. 종이에 써서 그냥 물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올려서 결정을 보니까요. 너무나 예쁘죠? 너무나 예쁜 결정체가 생겼어요. 또 하나는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보여준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 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물에는 이렇게 눈꽃송이가 예쁜데요. 똑같은 물에 난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대로 올렸더니 이렇게 오른쪽에 결정체가 깨져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물이 이 파동에, 언어의 파동에 반응을 하는구나. 몇 개 더 볼까요? 과연 이 파동이 한국말만 반응을 하는 것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물이 우리나라 안에만 반응을 하나?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 또 그걸 영어로, 그걸 독일어로 똑같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물의 결정의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이미 비광이라고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던 사진이었는데 20년 전 책이거든요. 이미 양자의 영역에서 모든 게 입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이 발음이 아니라 언어에 들어있는 의미의 파동이 물에는 굉장히 쉽게 각인이 됩니다. 쉽게 전사가 돼요. 그래서 이 물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매질 중에 가장 투명하고 배치 같은 매질이라 여기다가 정보를 전사해서 많은 세라피스트
너스들이, 치료사들이 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지니게 하죠. 이 물은 그 파도가 그대로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이 지혜라는 언어의 의미를 그대로 각인시킨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이런 실험을 했대요. 교실에다가 물 몇 개를 갖다 놓고 너 너무 예뻐 라고 시키고, 하나는 욕을 좀 하게 했답니다. 초등학생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했는데 실제로 같은 물인데 전혀 다른 결정이 보였고요. 그리고 똑같은 또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에는 가끔 그냥 생각날 때만 예쁘다고 했고, 어떤 아이 물에는 아주 예쁘다고 해줬고, 하나는 욕까지는 아닌데 그냥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죠. 또 신기하죠? 또 천사와 악마도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천사는 약간 그 그림 같지 않아요? 천사의 그 후광같이, 네, 너무나 예쁜 결정체가 나왔고요. 악마는 자꾸 이렇게 중간에 뻥 뚫린, 마치 해골 빠가지 눈 뚫린 것처럼 이런 모양의 결정체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더 보일게요. 욕을 좀 해봤어요. 나는 영어로도 욕해도 물이 반응을 했고요. 요즘 이렇게 10대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일상생활에 죽어버리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짜증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게 물 결정체가 이렇게 깨져버린다고 해요. 감정에만 이 물이 반응을 할까요? 그럼 전 세계에 많은 수돗물들을 이분이 검사를 했거든요. 수돗물들, 많은 약품 처리를 하고 많은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먹기도 하는데, 그 수돗물의 결정체들은 대부분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마치 욕설을 들은 물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서 이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잖아요. 하지만 그 물에는 여전히 훌륭한 정도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비어있는 물을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특히 건강을 잃으신 분들은 약수를 이렇게 떠서 드세요. 자연 용청수를 찍어봤더니 너무나 화려하죠. 네, 이 정보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저는 아직 종교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는데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왜? 파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에 기도 전에 물에다가 기도를 한 후에 다시 찍었습니다. 같은 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도 전과 기도 후의 결정이 완전히 달랐고요. 특히 우리 중보기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교에서는 여러 명이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대상을 위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보내는 거죠. 마음의 파장. 그러니까 그 결정이 너무나 화려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마커스 슈미케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런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헨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시간에 지구의 평화와 모든 사람의 안위를 기도하는 걸 한다면 우리 이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신다는데, 그분은 파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파동이라는 책을 요즘에 다시 옛날 생각해서 다시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개인적으로 권하진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파동 요약에서도 치유사가 나의 치유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담은 물의 분자를 과학자들이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 분자들이 변했고요. 그것들이 수소 결합이 바뀌거나 표면 장력이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물인데 뭔가 마음을 섰던 물은 완전히 그 과학적으로 입자들이 달라졌다는 걸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거 18년 전 사진 작품을 우리 정민수 선생님이 갖고 끌어오셔서 저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물 덩어리잖아요. 물 안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민수 선생님에게 이 물에다가 당신의 좋은 파장을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이 물에 들어가 있는 강사분들의 미래가 정말 밝아지도록 기도를 해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치료를 했던 겁니다. 수중 재활에서 단순히 사람들의 관절이나 근육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물에서 그런 파동들을 제가 냈고, 이 파동들에 의해서 특히 가장 효과가 높은 사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임산부예요. 임산부들이 이곳에서 본인의 두려움을 없애고 태동을 느끼며 또 태산들의 건강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걸 제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치유력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우리가 건강식품 잘 챙겨 먹는데요. 이 물에다가 우리 몸에 훌륭한 미생물들을 넣었을 때 이렇게 결정체가 달라진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크플라워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바크플라워가 얘기한 플라워 에센스를 물에다가 담았더니요. 같은 물에 가시 금작화라는 에센스를 떨어뜨리니까 왼쪽 같은 그림이고요. 같은 물에 스컬렛 앵초라고 하는 꽃의 에센스를 떨어뜨리니까 다른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과 정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로마 오일, 캐모마일 아시죠? 캐모마일 사진 오른쪽에 보이시죠? 캐모마일 떨어뜨렸더니 물 결정체가 어때요? 캐모마일 모양 같지 않으세요? 네, 실제로 캐모마일에
주스에는 캐모마일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셨을 때 캐모마일이 우리 몸에 주는 높은 진정수와 치유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제가 이 앞에 있어서 이 마이크에 또 파장이 크죠? 여기다 대고 제가 어떤 대상한테 너무 훌륭하세요, 멋지세요, 진짜 잘 되실 것 같아요 라는 파장을 내면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는 70%의 물은 반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딴짓하고 계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이렇게 하면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반응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 수정단일 때 99%가 물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 90%가 물이고요. 완전히 성장하면 70% 물이고 죽을 때 우리 물이 빠져나가죠. 늙었을 때 50%의 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고 우리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인스타에서 보시는 필리의 맥필리의 워터 프로그램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곧 우리에게도 워터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자,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물에다가 맥필리를 뿌렸을 때 왜 동물들이 좋아지는지, 왜 식물들이 좋아지는지, 왜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이 물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에너지가 업 될 수 있는지 이제 조금 읽어주십니다. 예, 워터 프로그램 들어가면 필리워드가 물을 정보의 영역에 최고의 물질로 간주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 왜 썼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맥킬리 워터 프로그램 월 구독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월 38,000원에 워터 프로그램 쓸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혹시 가정이 정수기 없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다 보리차 끓여 먹었거든요. 그런데 정수기가 이제 평범한 보편화되어 있죠. 정수기 옆에 이런 파동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맥킬리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네, 맥킬리 들어가면요, 피트니스부터 영양부터 모든 정보들을 바꿔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들, 감정들, 불쾌한 감각, 열린 마음, 이런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왜 그게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장표. 그래서 김종호 이사님이 장표를 보여줬을 때 필리는 단순히 분자단위의 모행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싸고 있는 에너지, 전자적인 몸까지, 그리고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영적인 무의식 영역까지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들어갔을 때 3분의 1은 신체적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었고요. 또 3분의 1은 감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고요. 3분의 1은 무의식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수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필리의 장표예요. 주파수는 우주의 언어이며 몸, 마음, 영혼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필리는 900만 개 이상의 주파수를 분석하고 바이오 에너지틱 영역을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하는 기능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이오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면 필리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조금 잘 알 수 없는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효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딱 여러분 눈에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피트니스 리프 네. 실제로 부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부자 되고 싶어서 옷 같은 걸 집안에 둔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시죠? 부에도 분명히 영역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분은 다음에 오시는 마크 첸 박사님께 도대체 맥킬리에다가 지폐를 올려놓으면 그 돈을 진짜 10배로 뽑습니까?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필리 디바이스를 9월 1일 이후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쌓으셔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전달하셔서